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선혜입니다. 2부 통해서도 시장 이야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 보시고 이렇게 또 올랐어. 놀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루하루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빠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제 아침에 얘기하던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진짜 그러니까 어제 뉴욕 시장은 진짜 테크니컬한 거 외에 나머지로 설명하기는 너무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더 드렸으면 했는데 마침 딱 주제하고 맞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셔볼게요. 테이블랩스의 케빈강 대표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지만 어제 상승 나스닥 3%대 상승과 이 거의 모든 전업종이 상승한 이런 시장의 뭐 이유를 찾는다면 물론 찾겠지만 조금 약하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 어저께 저희가 이제 뭐 CTA 정의 뭐 이런 거 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매니지드 퓨처다. 그래서 선물 가지고 그냥 매매를 한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저께는 시간이 좀 짧아서 그 매니지드 퓨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어제 가치도 많이 오를 때 왜 그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종목이 다 오르고 막 이러니까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패시브 시장이 너무 커진 거죠. 패시브라는 게 인덱스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종목을 찾아서 알파 있는 종목을 찾아서 뭐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그래서 결국은 S&P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뭐 채권 몇 프로 올웨더 이런 것처럼요. 레이달리오처럼 그런 포지션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펀드 매니저가 돈을 받아서 내가 오를 거를 이제 액티브하게 고르는 거고 패시브 펀드는 받아서 그냥 S&P만 쫓아가 주세요. 인덱스를 다 사는 거거든요. 예, 인덱스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냥 다 사면 되는 거죠. 다 쉽게 하는 사면 되는 방법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국 다 사는구나. 네. 이게 왜 어떤 종목이 좋고 나쁘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S&P를 샀으면 실질적으로 그 바스켓이라는 걸 구성해서 기계가 전부 다 싸요. 500종목을. 네. 그러니까 결국 전 종목을 다 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로 증강기금 들어오면 코스피 200에다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사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그렇듯이 결국 S&P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S&P 500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오를 땐 다 같이 오른다. 그러면 저런 거는 약간 큰 펀드나 이런 데서 돈이 한 번에 들어서 한 번에 쐈다. 또는 차익 거래성. 지금 매니지 퓨처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물이 고평가가 되거나 저평가가 되면은 주식을 갖다 또 쏘거나 팔거나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뭐 기관이 산다, 뭐 누가 판다 이러는 것들이 너무 섞여 있어서 설명하다 보면 일관성이 많이 없어져요. 이미. 그래서 파생들이 너무 이제 은연중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 CTA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시작해 주시죠. 그럼 궁금합니다. 이제 CTA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똑같이 주식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서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사고팔고를 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백테스팅을 해서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됐었으니까 기계가 사자 팔자 포인트까지 전부 다 세팅을 해서 그냥 기계가 계속 샀다 팔았다고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문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에러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잘 샀다 팔았다 하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테매틱 또는 퀀트 트레이딩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디스크리셔널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매매하는 거 이렇게 두 종류의 CTA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종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바클레이즈 헤지라는 이제 CTA들을 모아놓은 또 헤지 펀드를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바클레이즈에서 운영하는. 근데 이런 건 다 이제 유료화돼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하려면 돈을 많이 내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뽑아온 자료는 CME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놓은 표예요.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딩 모델을 수시로 재작업을 하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주요 매매 의사결정은 뭘로 하느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있느냐, 매매 의사결정이, 그 다음에 기술력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 CTA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냐, 맘대로 하는 데랑 완전히 기계로 하는 데랑 그렇게 비교했을 때 기계로 하는 데가 한 400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셔널 하는 게 한 100개 정도라고 벌써 얘기를 기계로 한 데가 더 많네요.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게 이제 자동 매매까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다 해야 되니까 이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이제 퀀티티브하게 어떤 통계적인 분석
기법들에 의거해서 로직을 만든 다음에 그 로직대로 운영을 기계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계가 돈을 못 벌면 기계를 자르고 네, 걔를 이제 끄고 새로운 기계를 또 만들어서 붙이고 제가 얘기하는 기계라는 건 로직이에요. 네. 네, 이 로직은 이제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알파가 없어졌다. 그래서 알파가 익스파이어리 됐다, 만기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없어진 전략들은 없애고 알파가 다시 생긴 규칙적인 거를 찾아서 집어넣고 이러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매매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죠. 기계가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하면 또 패닉인 경우에 또 뭐 패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매매 의사결정도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수학적 모델이나 통계적 모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게 유행이다 보니까 얼터너티브 데이터라 그래서 데이터들을 더 많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에서 나오는 글자를 다 모아서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핫하게 보고 있는 이제 단어. 그래서 뭐 네. 애플인지 테슬라인지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고 있는 거죠. 구글링 해가지고 트렌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다 모아서 그래서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또는 기관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어느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지까지 감안해서 로직을 짜는 데들도 생겼고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터너티브 데이터라는 단어가 솔직히 제가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단어거든요. 근데 최근은 아니고 한 1, 2년 정도서부터는 얼터너티브 데이터라는 이제 데가 생겼어요. 블룸버그 말고 로이터 이런 데 말고 그냥 벤처 기업들이 얼터너티브 데이터라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거죠. 그러면은 기계가 그냥 그 테크니컬한 레벨만 보고 이 레벨에 가면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닌 거죠. 네. 이제는 이제 경제 뉴스도 보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보고 뉴스를 본다기보다는 뉴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는 거죠. 데이터를 GDP 보고. 데이터, 그러니까 실업률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과거에. 예, 과거에 예, 그거대로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이렇게 되고 뭐 실업률이 지금도 솔직히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네. 약간은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게 약간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예,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시키고 네. 싶은 건데 두 개를 막 믹스시켜 버리고 있으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땠었는지 우리는 또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서 이제 차트 뭐 프레드 차트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자기가 돌려서 과거 찾아놓은 데이터를 우리보다 네. 훨씬 빨리 보니까 빨리 보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찾아서 로직대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형태로 하는 거죠 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제 네. 머신러닝,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네. 인공지능 단어가 네. 애매한데 네.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네. 결국 옛날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합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지를 찾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예전에는 한 2차원으로 찾았다면 네. 지금은 3차원, 4차원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로직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결국은 그거를 말을 뭐 인공지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규칙을 찾는다라고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됐더라 네. 확률이 제일 높았던 상황들을 찾아서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제같이 리바운드가 급등하는 부분도 과거에 해보니 50% 빠지면 반등한 경우가 많았었으면 기계는 그냥 50%에 하는 거죠. 네. 예, 200주선에 맞고 올라간 적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었더라. 그러면 기계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확 돌아선 거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마켓 코멘트가 나 왜 올랐는지 잘 몰랐다는 코멘트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이런 기계적인 그 트레이딩이 많았다. 네. 그렇게 봐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CTA들이 운영하는 전략들은 두 가지 종류의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추세 추종 전략이 있고 네. 그 평균 회귀 전략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또 동시에 같이 돈을 벌지 못해요. 그래서 그 CTA들마다 전략들이 좀 다르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추세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이라는 게 상승할 때 따라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려갈 때 같이 팔고. 그러면 당연히 추세가 강해지겠죠. 얘네들이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네. 오를 때 더 세게 올리고 네. 내릴 때 더 세게 내리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숫자가 크군요. 최근 들어서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장에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네. 얘네들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마켓이 얇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얇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만 올려도 CTA가 볼륨이 뭐 그렇게 전체 거래되는 볼륨의 뭐 10%, 20%를 하는 것도 아니고 1, 2% 하는 볼륨인데 얘네들이 시장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얘네들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제 뉴스처럼 AUM이 점점 커지니까 얘네들이 점점 매매할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 와중에 시장은 점점 더 얇아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뚫고 밀어버리면은 밀려서 올라가고 선물이 또 밀려서 올라가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차익거래 같이 들어와서 현물을 또 사서 올리고 그럼 전 종목 다 사서 올리고 네. 이런 게 막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테크니컬한 레벨에 중요한 레벨에 많이 그렇죠. 걸려 있다가 돌아서고 또 기계들은 망설이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희 네. 차트 부분 보이시잖아요. 네. 저게 성과예요. 과거 CTA들의 성과.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바클레이즈 해지에서 나온 연으로 보시면 올해 2022년도 성과 엄청 좋잖아요. 제일 쭉 뻗어 그러네요.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성과가 좋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CTA들 성과가. 항상 트레이더가 올해 돈 벌면 내년에 깨지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 벌지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표님도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계속 못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벌었을 땐 좀 이제 워워 해주고 이렇게 대표님 같이 지금 이제 좀 이제 못 벌었어도 잘 데리고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CTA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트렌드를 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좀 전에 그 얘기해 준 것 중에 그 우리 추세 추정 이제 스트래티지가 있고 평균 회귀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추세 추정보다는 평균 회귀 전략이 많이 하시죠.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야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돌아서는 걸 잡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뭐 오르니까 나도 사야지. 그런데 그거는 어저께 샀으면 더 싸게 사는데.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평균 회귀 전략이 마음이 좀 편하긴 한데 많이 편한데.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네. 그런 것 사람이 같아요.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계들은 이 추세 추정을 한다 이거죠. 네, 기계들은 추세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던 뉴스잖아요. 네. 블룸버그 뉴스인데 트렌드 팔로잉 퀀츠라고 써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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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자체. 맞아요.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게 추세 추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세 추정을 퀀터티브하게 통계적으로 매매하는 데가 이렇게 늘었다. 1조 1빌리언으로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현재는 시장의 볼륨은 적어졌는데 얘네들은 볼륨이 계속 커지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커지려면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진짜 펀드 매니저들이나 현물 시장이 커져야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데 사자 팔자를 다 못하고 있는데 기계가 와가지고 자꾸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태 같아 보입니다. 뭐 조그만 걸 가지고 너무 일반화하는 잘못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런 추세 전략이 더 많아지면 시장이 더 볼러타일해지겠네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사이즈가 적어서 영향력이 크지가 네. 않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는 시장 영향력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점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지는 거예요. 네.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더 그렇겠죠. 비싸게 사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얇다라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추세 추종과 평균 회귀에서 최근에 기계들이 들어왔던 그것도 추세 추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네. 건데요. 추세 추정이라기보다는 추세 추정에서 엑시스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쇼스로 계속 내려와서 네. 계속 추세 먹었는데 추종이라면 계속 맞아요. 팔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한번 네. 차트 보시면은 이게 앞쪽에서 그 블룸버그 뉴스에 나왔던 ETF예요. 네. DBMF라는 ETF가 추세 추정형 돼 있는 헤지 펀드들을 복제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ETF예요. 네. 근데 올해 성과가 33.97% 플러스거든요. 뭐, 네. 예, 뭐 이런 ETF도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하늘색이 이제 S&P예요. 네. 하늘색이 쭉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S&P가 반등할 때 깨져요. 위에 있는 ETF가.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숏을 들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눈으로. 아, 그래요? 예. 매도를 들고 있다. 네. 그래서 돈을 번 거다라는 게 확실한데 맨 끝쪽에 보시면은 장이 돌았는데 플러스로 돌았어요.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그렇네요. 그죠? 네. 그 전까지 보시면은 장이 오를 때는 오히려 저 ETF의 성과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매도를 들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 요 맨 끝쪽에서는 턴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매수로 돌았던지 매도를 최소한 잘랐다. 잘랐다. 네. 근데 그 자르는 요인이 뭐 200일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로직을 짠 데서 이 정도 네. 되면 나오자 너무 이제 이격도가 커졌다거나 네. 이런 걸로 이제 로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이것도 이제 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로그 스케일로 그려놓은 차트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네. 것 같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그 닷컴 버블 때
굉장히 크게 움직였잖아요. 네. 위로 많이 슈팅을 했잖아요. 예. 원래 이런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그랬다가 네. 이 채널이 붕괴되고 나서는 한 2단계 하단을 내려와서 옆으로 쭉 가다가 이제 그 글로벌 크라이시스 2007년도 네.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채널을 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도 결국 그 채널 안에 있었어요. 바닥 찍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위로 올라갔던 거죠. 네. 예. 이게 차트가 로그 차트고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은 밑에 맞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네. 이런 테크니컬도 다 겹쳐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저께 반등했던 자리들이 저번에 그 대표님이 그 그림 여러 개 그리면 하나 무조건 맞는다 그랬는데 네. 저건 사실 여러 개 그리지 않았는데 네. 그 200주 평균 이런 거는 진짜 만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수십 년 만에 한번 넣어야 되는 거니까 200주니까 200주. 200주니까 얼마예요? 4년인가요? 4년, 5년 되는 거죠. 5년 되는 네, 건가요? 네, 트레이딩 네. 데이트만 네, 데이만 네, 하면? 맞아요. 그리고 와.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어떠세요? 완전 다른 차트 같잖아요. 네. 왔다 갔다 예, 보시면 좀 보여주시죠. 저게 예. 한 번 더. 네. 네. 왔다 갔다로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 두 개가 네. 같은 네. 차트예요. 그렇죠. 스케일 있고 일반 스케일이고 네. 당겨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격으로만 볼 때는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리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퍼센트지. 예, 퍼센트로 같이 빠졌다. 빠졌을 때로 보면은 닷컴 버블 때 빠진 거보다 잽도 안 되게 빠진 거예요. 예. 이걸로 보면. 그래서 그 레벨에 당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펀더멘탈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바뀌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쪽 닷컴 버블 때처럼 더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네.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저 때 닷컴 버블 때는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낸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수익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랑은 네. 좀 차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이 그래서 되게 진짜 저 테크니컬하게 지금 어저께 코멘터리도 보면 네. 뭐 엄청 갑자기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고 뭐 평소에 얘기 안 하던 사람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한번 오르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예. 어느 정도는 반등할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펀더멘탈을 안 보는 건 아니다. 안 네. 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렇죠. 점점 이제 테크니컬하는 시태들도 이제 펀더멘탈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변곡점? 네. 변곡점들을 찾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테크니컬로 찾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면 이제 그 추세 추정이라는 게 계속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변곡점은 로스컷으로 막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들은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면서 더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더 선진화라기보다는 좀 더 똑똑해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 영향력이 지금도 전체적인 볼륨에서 봐서는 굉장히 되게 작아요. 작잖아요. 네, 작아요. 그럼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커지는 게 확실히 시장에서 느껴지신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물 시장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음. 현물에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영향을 원래는 안 줬었는데. 그리고 지금 요 화면 하나 더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목요일 날 발행한 노트예요. 그러니까 저런 파생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주가 지수가 그 날짜 목요일 날 CPI 나온 날 네. 네. 그 날짜 종가로 얘네들이 세팅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12% 올라가면은 그때까지 올라간 거에 150% 수익률을 주는 거고요. 1년 뒤에 가서. 네. 그리고 원금 보장이에요. 네. 밑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이게 ELD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행을 했던 건데 원래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싹 다 없어졌었어요. 예,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할 수 있었지. 원금 예, 보장이 될 수 있어지는 거죠. 그 이자 부분을 부분을 가지고 옵션을 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이걸 또 해지하려면 아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옵션을 매매를 계속 하는 상태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한 150만 불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런 건들이 계속 많아지고 하면은 그게 또 옵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선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치면 또 현물 시장에서 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CTA가 또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CTA나 그런 이제 옵션, 그 퓨처스만 가지고 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의 그 사이즈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옵션이나 퓨처스나 이런 게 현물에 주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많이 예. 없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었어요. 왜냐하면 파생이 많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10년간 불장이었잖아요. 네, 네. 파생해가지고 뭐 5% 준다고 10% 준다고 이랬는데 그냥 나 테슬라 가지고 있으면 30% 버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는 거였어요. 네. 안 해서 이쪽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방향성이 좀 없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뭐 될것 큰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생 상품 시장이 그 조금 줄어든 이유가 그 어카운팅 쪽에서 바뀌어가지고 네, 글로벌 크라이시스 이후에 예, 그게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네. 그 코스트가 높아졌었는데 높아졌었죠. 사실 요즘 보니까 익스체인지에서 거래하면서 방법들을 엄청 많이 찾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예. 거래소로 다 옮겼어요. 예, 옮기면서 네. 그러니까 익스체인지가 커지면서도 네. 결국은 파생 상품 시장을 조금 유심히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지금처럼 계속 불리시한 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파생은 점점 더 그렇네요. 그럴 것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현물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커진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네. 알게 되는 것 예, 같고요. 예, 새로운 트렌드다. 예. 아, 그래서 이건? 웩더 네. 독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선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이 현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야 되나 그런 시장이네요. 네. 네. 테이블 앱스의 케빈 강 대표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